오늘 이야기는 완벽한 줄 알았던 아들이 부모를 죽인 끔찍한 사건인데요. 바트와 크리스타 부부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부부였어요. 위스콘신 주 윈저에 살고 있던 바트와 크리스타 부부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기술 분야에 취직해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첫째 아들 미셸과 대학생 신분으로 함께 살고 있던 둘째 아들 챈들러가 있었죠. 둘째 아들 챈들러는 정말 야망이 큰 아들이었어요. 챈들러는 메디슨 대학에서 IT 학위를 취득하고 보험회사에서 인턴십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 X 기업에 취업을 성공하고 플로리다에 집까지 마련해둔 상태였어요. 그렇게 할던스 가족은 정말 모든 것들이 착착 진행이 잘 되고 있던 상태였는데요. 2021년 7월 2일 아침, 크리스타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자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였던 데니얼은 그녀를 무척이나 걱정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크리스타는 평소에 무단 결근을 절대로 하지 않는 직원이었기 때문이죠. 크리스타의 직장 동료였던 데니얼은 그녀가 말없이 무단 결근을 할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요. 그만큼 그녀는 성실한 직원이었어요. 데니얼은 그날 그녀가 출근하지 않자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고 통화도 걸어봤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늦게 데니얼은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 크리스타의 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렸지만 집에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집 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집 안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고요했어요. 그렇게 데니얼은 집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차고를 가보니 크리스타가 평소에 출퇴근할 때 사용하던 차를 포함해 2대가 차고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계속 의아해하며 집 주변을 둘러보는데 크리스타의 집의 옆문으로 둘째 아들 챈들러가 나왔어요. 챈들러는 샤워 중이어서 누가 온 줄 몰랐다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물었죠. 데니얼은 크리스타가 연락도 없고 출근도 하지 않았는데 혹시 바트와 크리스타 어디 갔니? 라고 물었죠. 챈들러는 아침에 부모님이 가족 별장에 갔다고 말했어요. 별장에 문제가 생겨 엄마 아빠는 고치러 갔고 가끔 날씨가 안 좋을 때 통신이 잘 안 터져서 연락이 아마 안 닿은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데니얼과 데니얼의 여자친구를 안심시키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5일 뒤인 2021년 7월 7일 여전히 크리스타는 출근하지 않았고 데니얼은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어요. 그날 아침 데니얼은 챈들러에게 연락해 꼭 부모님을 실종 신고하라고 강하게 압박했어요. 결국 챈들러는 데인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 부모님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경찰은 제일 먼저 집 주변인을 조사했는데요.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었던 미셸, 바트와 크리스타가 친하게 지내던 주변 이웃들조차 그 부부가 별장에 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첫째 아들 미셸은 같이 살고 있지 않았고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모를 수 있는 부분이긴 했어요. 오직 같이 살고 있던 챈들러만이 알고 있던 정보였죠. 챈들러는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자 부모님을 또 다른 부부가 차에 태워 별장으로 향했다고 말했어요. 갑자기 또 다른 부부라는 인물이 생겼어요. 챈들러가 실종 신고를 한 다음날 미셸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경찰과 함께 부모님을 찾기 위해 3시간 거리에 있는 가족 별장으로 향했어요. 별장은 오랫동안 아무도 방문하지 않았던 것처럼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바트와 크리스타의 흔적 또한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렇게 첫째 아들 미셸이 경찰과 함께 가족 별장을 수색하고 있을 때 둘째 아들 챈들러는 동네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바트와 크리스타의 행방을 묻고 다녔어요. 7월 2일에 부모님이 떠났다는 챈들러의 말과 달리 이웃집 CCTV를 돌려본 결과 부모님이 밖으로 나오는 장면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바트와 크리스타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주변인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는데요. 바트와 크리스타의 친구들은 챈들러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바트와 크리스타가 사라진 그날 챈들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는데요. 앞뒤가 다른 챈들러의 말에 신문해볼 필요성을 느낀 경찰은 챈들러를 연행했고 경찰과 2시간 가까이 인터뷰했습니다. 경찰은 챈들러에게 부모님이 사라진 그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했고 챈들러는 부모님이 별장에 배관 수리를 해야 된다며 가야 한다고 했고 그때 자기가 수리할 때 쓰는 도구들까지 챙겨줬다고 얘기했어요. 챈들러를 신문하던 도중 경찰은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데요. 바로 농장의 주인이 제보를 한 것이었어요. 농장 주인은 챈들러가 실종 신고를 하기 며칠 전 자신의 사유지였던 숲에서 챈들러가 걸어 나오는 것을 봤다고 제보했는데요. 경찰은 즉시 숲을 수색했고 숲에서 남성의 몸통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 주변에서 낡은 기름통 속에 숨겨져 있던 가지치기용 가위, 부러진 활톱과 같은 절단 도구들 또한 같이 발견됐어요. 경찰은 챈들러에게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 지금이 네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챈들러는 말이 없다가 변호사를 요청하고 인터뷰는 끝이 났어요. 이때부터 수사는 유력한 용의자 챈들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일 챈들러는 여자친구 캣에게 부모님이 별장에 갈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요. 캣과 챈들러는 원래 7월 1일에 만날 계획이 없었지만 챈들러가 캣에게 Baby, I need you 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두 사람은 다음날 챈들러의 집에서 만날 계획이었지만 챈들러는 7월 2일 아침 갑자기 캣에게 오전에 할 일이 많아서 못 만날 것 같다고 문자를 보내요. 그리고는 오후 12시쯤 챈들러는 캣에게 원래 가지고 오려 했던 식료품과 함께 과산화수소 한 병과 스위퍼 대걸레를 같이 가져다 달라고 문자해요. 여자친구 캣은 그게 왜 필요하냐며 물었는데요. 그러자 챈들러는 나 키우는 개랑 놀다가 벽난로 유리가 깨져서 밟았어. 그래서 그것 좀 치우려고.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라고 물었죠. 그리곤 캣이 챈들러에게 식료품과 원래 가지고 가려 했던 물건들을 못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다시 문자해요. 그러자 챈들러는 식료품은 안 가져와도 되니까 과산화수소 한 병과 대걸레는 꼭 필요하니까 가져다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해요. 2021년 7월 3일 캣과 챈들러는 주말 계획을 세웠어요. 챈들러의 여자친구 캣은 친오빠를 만나러 갈 예정이었고 챈들러는 집안일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죠. 캣은 과거에 챈들러가 바람을 핀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스냅챗 어플에 위치 추적 기능을 깔아 그의 위치를 항상 보고는 했는데요. 집안일을 해야 한다던 챈들러가 위스콘신 강 근처에 위치가 찍혀있던 것을 보고 캣은 스크린샷을 해놓습니다. 캣은 또 이 자식 나 몰래 바람 피고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스크린샷을 해놨던 거예요. 근데 웬걸? 이 스크린샷은 나중에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됐어요. 농장 주인이 제보했던 숲에서 발견된 남성의 몸통은 아버지 바트의 사체였고요. 캣이 캡처해놓은 스크린샷의 위치에 가보니 엄마 크리스타의 사체도 발견될 수 있었어요. 챈들러는 거짓말했다는 사실이 들키자 부모를 살해했다고 말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완벽했던 둘째 아들 챈들러는 사실 완전히 거짓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2021년 챈들러는 메디슨 대학에 합격해 IT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녔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대학에 가보기는커녕 합격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루는 아버지였던 바트가 챈들러에게 왜 성적증명서가 날아오지 않니? 라고 물었는데요. 이때 컴퓨터에 능숙했던 챈들러는 바트의 의심을 거두기 위해 메디슨 대학에서 이메일이 온 것처럼 바트와 이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트가 이메일을 보내온 직원이 뭔가 허술하다고 느끼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2021년 6월 바트는 챈들러인 척 메디슨 대학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성적증명서와 학위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챈들러입니다. 성은 할더슨이에요. IT 수업에 참여한다고 하셨나요? 챈들러는 어떤 수업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알리사 브렌트라는 직원은 있나요? 아니요. 브렌트라는 성을 가진 직원 중에 알리사라는 이름은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트는 자신의 아들이었던 챈들러가 IT 학위에 대해 거짓말했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도 인턴십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스페이스X에 취업을 성공했다는 사실 또한 거짓말임을 알게 되었죠. 경찰관에 따르면 바트는 7월 1일 목요일 메디슨 대학에서 챈들러를 만날 계획이었어요. 그날 오후 2시쯤 바트는 아들 챈들러에게 I'm ready whenever you are 라는 문자를 보내요. 이는 나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는 뜻인데 나는 언제든지 진실을 말해주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게 바트의 문자를 받은 챈들러는 바트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걸 눈치채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을 알고 있는 부모만 죽이면 자신의 거짓된 삶이 진짜가 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집으로 향한 챈들러는 바트를 향해 2발의 총을 쏩니다. 곧이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엄마 크리스타 역시 챈들러에 의해 사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곤 부모의 시체를 함께 살고 있던 집 안에 벽난로에서 태우기 시작했고요. 경찰에 의하면 집 안에 있던 벽난로에서 뼈 조각 200여 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농장이나 호수에서 사체의 부분이 발견된 이유는 벽난로에서 사체를 태우다 도저히 처리가 깔끔하게 되지 않아서 주변의 음식물 쓰레기통, 농장, 호수에 각각 나눠서 은닉했다고 해요. 그렇게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해준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챈들러는 1급 살해 혐의와 사체 은닉 혐의, 사체 훼손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나 최신 근황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챈들러는 2021년 7월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난 2023년 4월에 시체를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며 항소를 해요. 검찰은 항소 재판에서 챈들러가 바트와 크리스타의 사체가 은닉된 장소에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내세웠는데 챈들러는 자기는 그런 적 없다는 주장만이 있을 뿐 그가 사체를 은닉하지 않았다거나 사체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전히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른 실화 사건 이야기로 또 다시 만나요. 안녕.